28일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순서는 전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급락 코멘트 조현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4% 이상 급락하면서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 최대 일간 낙폭을 기록했고요. S&P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에 그때 당시 이제 S&P는 뭐 4.5%까지 일간 하락하면서 큰 폭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이번이 2011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일단 이번 낙폭의 배경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8,400명을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의 견조한 경기는 소비가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미국 내에서 확산이 되면 이 소비에 대한 타격이 좀 클 것이다 라는 우려가 공포 심리를 좀 자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생각보다 더 많은 규모의 그 기업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6% 증익에서 0%로 2020년 실적은 거의 증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수정을 했고요. 이 배경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혼란, 특히 중국 쪽에서 공급 즉 혼란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특히 IT 섹터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마이크론 등 IT 기업 들의 실적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요. 이들 기업 담당자도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다우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2%, S&P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2018년 12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됐을 때만큼 베어마켓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 기업을 좀 되짚어 보시면 2019년 1월 달에 파웰 연준 의장이 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스탠스로 말을 바꾸면서 주가 부양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만약에 뭐 베어마켓까지 근접할 경우에는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역시도 경기에 대한 여파를 아직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공포 심리로 인해서 지금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인상 여파로 IMF가 미국 연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3%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첫 감염자가 지역사회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증가 여부에 따라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베어마켓 진입까지 갈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는 매수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10% 정도 떨어졌으니까 콜렉션, 그러니까 조정 국면이라 조정 장세로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과거와 비교해서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베어마켓 진입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은 뭐 베어마켓 쪽으로 가고 있는 조정 국면인데 2018년 12월 달에도 고점 대비 한 21%까지도 S&P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반등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베어마켓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뭐 뉴스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후 바로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스탠스로 인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다음은 전일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요. 채권 전략 강승원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2월 금통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을 좀 요약을 하자면 그 총재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부동산 리스크는 확실한 리스크다라는 걸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한은은 경기 불확실성보다는 부동산 관련된 금융 불안정성 누중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통위 이후에 있었던 어떤 정책 당국의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와의 전쟁을 여전히 멈추지 않겠다 이런 언급들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과 어떤 정책 조율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 수정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달성이 되려면 2분기에 국내 경기의 V자 반등을 좀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하우스뷰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6%로 하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게 보는데, 성장률이 1.6%면 우리나라의 GDP 갭,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0.95%포인트 정도 낮게 됩니다. 이 숫자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고요. 2012년 재정위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뭐 역기저효과, 기저효과 있을 거다라고 다들 보고 있지만, 연간으로 계속해서 GDP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내 동결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4월 금리 인하 보고 결국은 이제 커브가 계속 누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시기에 못 인하를 했다면 오히려 경기 부진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좀 붙을 거다라는 생각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시장에서 다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동결이 됐잖아요. 추가로 언제 인하할 수 있는지 그거 예상, 그리고 어제 동결했을 때 채권 시장의 반응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10년물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잖아요. 1.27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 이렇게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저희는 3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4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1분기 GDP는 한은도 1분기에는 역성장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저희도 1분기에는 역성장 보고 있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1분기 GDP가 발표된 시점이 4월 27일로 금통위 이후지만 조사국에서는 대략 3월 말 정도면 숫자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통위 전에는 1분기 GDP 역성장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충분히 4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2월 달에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도 하향 돌파하면서 10년 금리가 내려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더해서 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연준의 유동성 축소 우려까지 좀 더해진 모습입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미 2월 초부터 리포 공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고, 재정증권 매입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서 최근에 연준 자산 증가 속도가 현격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연준의 유동성 공급으로 달려온 자산 가격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10년 금리 역사적 최저까지 내려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가지고 이거 설명하면 안 되는 게, 역사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예전 재정위기 때랑 브렉시트 이벤트 때였어요. 그러면은 진짜 코로나가 재정위기와 같은 수준의 충격이냐? 뭐 그렇게 보기에 당분간 당장 힘들다면 이것과 더해서 연준의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다면 3월 FOMC에 대한 중요성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베어마켓에 진입한다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적어도 인하의 시그널이 나오는 정도를 저희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일 원자재 시장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황병진 연구원 원자재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급락만큼이나 원자재 시장에서도 유가가 전일 5%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최근에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한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일 46달러대까지 좀 급락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중국을 넘어서 이 코로나19의 여파 자체가 아시아, 유럽, 중동,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확산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생기면서 수요 쇼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연간 전망에서 WTI 가격 전망을 상반기는 50에서 65달러, 하반기는 45달러에서 60달러를 좀 제시했던 근거가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침체의 경계감이 좀 더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50달러 하회 리스크 자체를 좀 제시했던 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코로나19 여파하에서 좀 예상보다 좀 빨리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수요 쇼크를 막을 만한 재료라고 하면 결국 공급단에서의 정책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오펙 회원국들이 하루 평균 30만 배럴의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러시아에서는 어떤 액션도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그런 결정 자체도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좀 하방 압력 자체를 좀 확대하고 있는 양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주목하실 부분은 공급단에서 그런 정책 확대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은 3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있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비정규 회동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유가의 하방 압력 자체가 불가피하다라고 보면 결국은 산유국들의 감산 자체가 나타나는 시기까지는 결국은 유가 하방을 좀 아래쪽으로 좀 유가 하방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결국 3월 초에 감산 확대 자체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그때가 비로소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주간 투자 전략 노동길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다음 주 밴드 2000에서 2100포인트를 전망합니다.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는 어제 발표된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 상승,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조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현재 중국 외 신규 확진자 수가 중국을 추월한 재료에 따라서 7거래일 연속 하락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준과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괴리가 좀 발생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은 PC와 모바일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의 재고 축적 수요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북미향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2분기에도 1분기 대비 20% 정도의 상승을 현재 리서치 기관에서는 디램 고정거래 가격에 대해서 서버용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 투자 전략으로 본다면 미국의 주식시장 조정이 굉장히 가팔랐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6거래일 만에 12% 정도 하락을 했고, 밤사이에 빅스 지수의 급등은 2015년 위안화 절하 위기보다도 컸던 상황입니다. 2010년 이후로 6거래일 만에 10% 이상 조정을 받았던 시기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 S&P 500은 급락 이후에 기술적으로 하락 속도를 줄였던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의 12개선 PER 같은 경우는 지난 밤 사이에 16.8배까지 하락해서 2016년 이후 평균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급락 사회와 비교,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과열 완화를 고려해보면 S&P 500 하락 속도가 이후에는 좀 둔화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 방향성은 역시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점에서 보면은 매도에 대한 시리가 현재 크지 않은 구간입니다. 어제 코스피의 12개월 후행 PBR이 0.88배로 하락해서 2010년 이후에 하위 3%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점은 1950포인트,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 밸류에이션 저점은 2000포인트 기 때문에 2050포인트 하회부터는 매도보다는 점진적 매수 대응이 유효해 보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코스피 야간 선물 0.6%, 그리고 코스피 ETF는 1.9% 하락했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장 초반 2030에서 2040포인트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NH 하우스뷰 하재석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시장 영향을 주식, 채권, 원자재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중국 외 바이러스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지난 2018년 이후에 이어졌던 미중 무역 분쟁보다는 좀 더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과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2월 3일 상해종합지수 종가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급반등을 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이 주가를 모두 회복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다른 중국 외 주식시장이 최근에는 미국 포함해서 모두 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중국 외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에 중국 주식시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쪽에서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유럽 쪽 경기 회복세가 워낙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하락 압력은 상당히 오랜 기간 존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근 워낙 이 미국이라든지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좀 하반기를 갈수록 좀 더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한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장기물 중심으로 강세를 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여전히 매수 관점 대응 추천드리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저금리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츠라든지 이러한 인컴형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 대응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산업 안재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게임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장도 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뭐 저희 쪽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뭐 게임 산업 자체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좀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나 이런 것들에 상관이 좀 별로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지금은 방어주 성격을 좀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일단 외부 활동들이 좀 줄어들면서 게임 플레이 시간이 늘어나고 일부 업체들 중심으로 매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 산업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9년에 게임들이 좀 대작들이 좀 많이 출시를 했었고요. 반면에 2020년 특히 상반기는 신작이 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 상위권에 기록하고 있는 게임들은 당분간 이 순위를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게임 업종 탑픽인 NC소프트가 꾸준히 지금 리니지 2M 그리고 리니지 M 매출이 1등, 2등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우호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웹보드 게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웹보드 게임은 이제 고스트 포커류로 대변되는 게임인데 이 웹보드 게임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유저 연령대들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외부 활동이 좀 줄어들면서 여기에 따른 우호적인 환경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1분기 중에 규제 완화가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요런 부분들까지도 좀 반영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NC소프트를 일단 가장 큰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네오위즈 웹보드 매출 성장과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들을 좀 반영해서 차선호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NC소프트 몇 가지만 더 좀 짚어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리니지 2M 매출이 워낙 견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림 1번 보시면은 이제 YG앱이라는 이제 데이터 업체에서 추정한 숫자들을 보시면 4분기 때보다 1분기가 지금 숫자가 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 역시도 충분히 1분기에도 매출은 꾸준히 유지를 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그림 3번, 4번을 좀 봐주시면 저희가 이제 당초에 19년부터 이제 리니지 2M이 나올 때를 기대를 했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추정치 변화를 계속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작년 1월 달에 제가 리니지 2M이 나왔을 때 한 5천억 정도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기대치가 지금 계속 올라가서 1조 1천까지 지금 이번 추정치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4분기가 1매출이 한 40억가량, 회계 기준으로 40억가량 나왔고, 1분기에도 저희는 한 37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말 정도에 이제, 해외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21년도에는 리니지 2M 이외에 아이온2나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게임들도 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긍정적입니다. 이어서 네오위즈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오위즈는 일단 말씀드리면 고스트 포커류, 웹보드 성장이 올해 가장 큰 수혜인데다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블레스라는 IP를 활용한 게임이 4개 정도가 이제 출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이시티라는 업체의 주가가 좀 괜찮은데요. 이 업체가 블레스를 활용한 블레스 모바일이라는 게임을 이제 출시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게 2분기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여신폭폭이라는 게임도 여전히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리포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스컬이라는 게임도 지금 스팀 플랫폼에서 꾸준히 지금 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네오이즈한테는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도 말씀드린 대로 게임 업종 차선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게임주나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최근에 그 매출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 게임 업체들 뭐 대응이나 이런 건 어떤지. 일단 최근에 트래픽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정 내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데이터 사용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 1번 보시면 NC소프트 리니지 2M도 매출이 지금 꾸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 업체들한테는 지금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응들은 사실 저희는 그 업체들 대응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장이 돌아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밸류체인 간의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크진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게임 업체들은 별로 이제 피해를 볼 부분들이 없어서 이런 좀 방어주 성격을 좀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화로 외부 접속하신 분들 질문하실 때 지금 자동으로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표 6 누르고 하시면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휴대폰. 손실한도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손실한도 규제 폐지 관련해서요.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를 갖다가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갖다 회피해서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규제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좀 오를 거라는 기대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불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디를 여러 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4분기 실적에서도 보시면 웹보드 게임이 YY로 40%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포트에도 있지만 작년에 iOS 애플 시장 열리면서 지금 성장을 잘 하고 있고 이 손실한도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게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을 플레이 하시다 보면, 이제 돈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잃으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사실은 또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풀려지는 것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 규제 영향보다는 규제 영향도 상당히 긍정적이지만은, iOS 열리는 부분들하고, 가정 내에서 좀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데 좀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유한양행 구한승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유한양행 4분기 실적 기술료 수익인식 회계기준 변경으로 컨센서스 약간 소폭 하회했고요. 50억 정도가 1분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20년 1분기 실적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토탈 한 184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기술료. 그리고 연간으로 봐도 2020년 2분기에 또 얀센이 그 레이저트니 병용 임상 들어가면서 대규모 마일스톤 유입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정치를 상향했고, 하지만 밸류에이션 방식은 기존의 레이저 티닙 신약 가치에 마일스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 변화가 목표 주가 변동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목표 주가 26만 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흥 SEC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 SEC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2차전지 부품주고요. 매출의 90% 이상이 국내 배터리 삼성 SDI사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쪽과 관련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예상치만큼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일단은 헝가리에 이 회사가 법인이 있는데 3기 라인, 그러니까 세 번째 라인이 원래 올해부터 돌아가는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가동률이 빨리 올라와서 작년 4기부터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가상각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헝가리 법인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에 가동률이 14%, 2분기에 38%, 4분기에 56%, 3분기가 56%, 4분기는 증설분 감안해서도 72.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그널은 이제 헝가리 법인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상당히 좋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2020년에도 헝가리는 네 번째 라인, 다섯 번째 라인을 증설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파가 현재 월 300만 개에서 500만 개까지 연말 되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흥 SEC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부품주로서는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KTNG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시작하면서 KTNG 계약 관련 공시가 발표되었습니다. KTNG 실적에서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이 해외 지역에서의 매출 확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주력으로 진출해왔던 중동 수출이 이란 환율 이슈로 현지 유통상과 재계약이 계속 지연되면서 부진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제 재계약되었다는 공시였고요. 당연히 2020년 수출은 기존 전망치에서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계약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과 또 최소 개런티 물량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번 재계약 지연이 계속 이어지면서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한 조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